눈부신 여름은 눈에 가혹한 계절. 강렬한 햇빛과 눅눅한 장마가 반복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온 가족을 새빨간 토끼 눈으로 만드는 전염성 눈병부터 에어컨 앞에만 서면 눈물이 또르르. 눅눅한 여름에도 계속되는 안구 건조증까지. 시리고 아프고 건조한 눈을 위한 특별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한눈에 보는 여름철 눈 건강법. 안과 전문의 변석호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주말이 탁 오면은 일주일 동안 고생했던 나를 위해 뭔가 소소한 계획 같은 걸 세우잖아요. 네. 멀리 드라이브를 쫙 살아가는 사람과 간다. 또 드라마를 1편부터 계속 몰아본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폰, 게임 막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뭐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하나 불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눈. 뻑뻑해. 기분은 좋아지고 막 스트레스는 풀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눈 건강은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요즘 같이 날씨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이러면 눈이 훨씬 더 피로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만큼은 편안한 여러분의 눈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뻑뻑하고 피곤한 눈을 개운하게 만들어준 오늘의 명의 변석호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편안해지시네. 저희 공클이 이제 편해지신가 봐요. 그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뵀을 때는 좀 불편한 얼굴이 가득했는데 편안하시죠? 가족같이. 오늘 다들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변석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잘 보시는 안과 전문의시니까 예, 눈이 제일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눈을 위해서 뭘 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모든 의사들도 그렇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과 의사들은 다른 의사들과 달리 세극등 현미경을 이용해서 아하. 눈을 봐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환자분들 눈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다 보면 눈을 좀 덜 깜빡이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항상 안구 건조증을 예. 모든 안과 의사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예. 인공 눈물을 컴퓨터 옆에 놔뒀다가 한 네. 번씩 넣어줘서 아하. 눈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요. 네네. 그리고 시간이 날 때 눈을 감고 있거나 조금 더 멀리 쳐다보면서 아하. 눈의 피로를 덜어주도록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과 눅눅한 장마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럴 때 꼭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자, 이 달갑지 않은 불청객은 피하고 눈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방법 오늘 공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내 눈에 모래 있다. 내 눈에 모래 있다. 지난번에 한번 아침에 눈 떴는데 눈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봤더니 조그마한 머리카락, 제 머리카락이 들어가지고 그거 불편하던데. 불편하고 가려운데 막. 근데 맞아요. 거기 한지가 모래가 있어 봐요. 어. 고문이지 고문. 못될 그죠? 것 같아요, 그지 눈에. 뭐 안 되지. 근데 사실 겨울 되면은 감기 때문에 고생하고 여름 되면은 또 걱정되는 질병이 있잖아요. 바로 눈병. 눈병 걱정하지 않습니까? 자, 원장님. 여름 되면은 좀 유행하는 눈병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폴로도 있고 뭐 몇 개가 있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여름철 대표적인 눈병으로는 아폴로 눈병과 유행성 각혈막염이 있는데요. 네. 감기와 같이 둘 다 바이러스성 눈병입니다. 우리 뭐 감기하고 쉽게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아폴로 눈병을 일반 감기에 이렇게 본다면요. 유행성 각혈막염은 아주 독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감기로 보면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독감과 일반 감기. 네네. 이 각결막염? 아우, 이름 얘기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정확한 발음을 우리 아나운서, 우리 메인 앵커한테 물어봅시다. 각결망염. 망염이라 그래. 망염이 망염이 아니고 막염이 아니고. 네, 결막염. 그렇군요. 망염.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예, 예. 우리 안과 외래 오시는 분들은 안과에서 의사 선생님들 설명을 들을 때 무슨 막이 많아요. 네, 뭐 각막, 네. 결막, 막막, 공막, 포도막 뭐 이런 막들이 많은데 네. 우리 가장 흔히 말하는 막 삼총사를 말씀드리면요. 네. 막 삼총사를 말씀드리면요. 네. 각막, 결막, 망막 세 가지를 어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각막은 우리 눈의 검은 동자입니다. 아하, 각막이요? 빛을 받아서 네. 뒤쪽으로 보내주는 곳이고요. 네. 결막은 쉽게 말해 흰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흰자에서 외부 물질로부터 네. 세균이나 외부 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그 결막에는 혈관이 많기 때문에 네.
눈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바로 또 외부에 표현해주면서 눈의 이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제 눈병이 걸리는 부위가 이 결막인데요. 네. 눈병이 걸리는 부위가 이 결막인데요. 네. 결막은 이 흰자인 그 구결막과 음. 우리 눈꺼풀을 뒤집었을 때 안에 빨간 부분 네, 이것도 네, 네. 결막입니다. 검결막이라고 하는데 그 구결막과 검결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우리 망막은 네. 시신경 조직인데 외부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 뒤에 있는 눈 거죠. 뒤쪽에 예, 있는 예, 것이죠. 예. 우리 눈에 보면 카메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아, 부분이고요. 아. 빛이 들어가면 망막에 이렇게 맺혀서 뇌로 전달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설명 쉽게 하시네, 보면은 진짜. 네. 저기 그 유행성 뭐 눈병 많았잖아요. 네, 특히 네, 그 네. 아폴로 눈병 네, 예, 그런 게 그렇죠.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만 안 하고 유행성 아까 그 각결막염 네. 을 많이 오, 하던데. 발음 잘하셨다.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네요. 근데 이 아폴로 눈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행이 바뀐 겁니까? 예, 그 저도 어렸을 때 눈병 하면 아폴로 눈병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안과 의사가 되기 전에는요. 예. 아폴로 눈병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네. 달에 착륙했을 때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기 때문에 네. 아폴로 눈병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네. 뭐 정식 명칭은 급성 출혈성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오. 실제 흰자인 결막에 실핏줄이 다 터져버리기 아이고야. 때문에 실핏줄이 다 터져버리기 아이고야. 때문에 벌겋습니다. 굉장히 충혈됩니다. 피가 진짜 예. 고여있는 아이고. 그렇게 되는데요. 예. 제가 기억하는 아폴로 눈병의 대유행은 네. 2002년 월드컵 다음 해 우리나라. 2000, 예, 예.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대유행을 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예. 아폴로 눈병은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빨리 유행하기도 하고요. 또 유행성이 유행성 각결막염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근데 2003년도는 좀 특이했던 게 전염성도 전염성이지만 네. 청소년들 사이에서 예. 눈병에 걸리면 학교를 안 가도 된다 이런 게 퍼졌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눈을 막 비벼줬습니다. 눈을 비벼줬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안 가기 위해서 뭐 자기 눈을 비비고 한번 비벼줘서 성공하면 500원. 아, 진짜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콘택트 렌즈를 눈병 걸린 학생이 넣었다가 네. 끼워주고 성공하면 500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뭐 돈보다는 네네. 그냥 학교 가기 싫어하는 예, 그 예. 아이들의 네네. 그런 순진한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유행을 하고 네. 전국적으로 굉장히 퍼졌기 때문에 아. 그 당시 레지던트 1년 차였던 저도 아폴로 눈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최근에 아폴로 눈병이 뭐 유행하지는 않지만 네. 간간히 돌고 있고요. 네. 그 대신 유행성 결막염은 네. 꾸준히 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때 그러면 2003년에 안과 의사분들 돈 많이 버셨겠네요. 뭐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업했더니 좋았습니다. 버셨었는데. 그리고 한때 그 아폴로 눈병과 유행성 각결막염이 아이들이 눈을 부비면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현명하셨던 학교 선생님들이 네.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키지 않으시고 네. 학교에 격리실을 만드셨어요. 그 격리실을 만드시고 자율학습을 시키고 야, 숙제를 내주니까 똑똑하시네. 우리 지역의 유행성 눈병이 잡혔습니다. 야, 이 똑똑한 선생님들이 계신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사실 근데 눈병 하면요 증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충혈이 되고 음흠. 눈물이 고여서 막 눈곱이 생기고 이런 건데 유행성 각결막염이나 아폴로 눈병의 좀 증상이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유행성 각결막염 둘 다 눈병이기 때문에 결막염 증상은 같고요. 유행성 각결막염의 경우는 각결막염에서 각막의 합병증이 따라오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공통적인 결막 증상은 뭐 눈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빨갛게 충혈되고 예. 눈곱이 눈 주변에 덕지덕지 묻어 있으며 네. 모래를 눈 안에 한 좀 쫙 뿌린 것 같이 까칠까칠한 이물감이 듭니다. 이물감이 심해지면 눈이 자극되기 때문에 예. 눈물이 줄줄 흘러요. 예. 심하면 밤에 잘 때 베개를 적실 정도로 아.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따갑고 아픕니다. 네. 그리고 심하면 흰자인 결막이 벌겋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요. 네네. 눈꺼풀까지 부어서 한 대 맞은 사람처럼 굉장히 오. 심하게 네.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화장실 가면 춥죠. 왜요? 이래서 용 쓰면 막 떨어질 것 예, 같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진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혈액이 몰려있기 예, 때문에 예, 예. 아폴로 눈병 제 경험담입니다. 예, 예. 제 경험담입니다. 예, 예. 제가 아폴로 눈병 걸렸을 때 예.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예. 눈이 빠질 듯이 예, 예. 통증이 옵니다. 자, 근데 유행성 각결막염이냐 아니면은 아폴로 눈병이냐에 따라서 원장님 아까 그 뭐 얘기를 해주셨지만
병의 잠복기도 그리고 또 회복기도 약간 다릅니까? 예, 먼저 아폴로 눈병을 말씀드리면 아폴로 눈병은 엔테로바이러스나 콕사키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요. 네. 잠복기는 하루나 이틀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한 명이 아폴로 눈병에 걸렸을 때 눈이 좀 충혈돼서 눈병인지 아닌지 모르고 병원 네. 또 가기 전에 이미 온 집안에 다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 집안에 다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이 좀 더 강하다고 그러네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유병 기간은 일주로 좀 짧은 편입니다. 아하, 그래서 네. 힘들지만 화끈하게 일주일만 고생하시면 네. 끝이 나고요. 네. 반면에 유행성 각결막염은 잠복기가 5일에서 7일로 좀 깁니다. 네. 눈병 환자와 접촉 후 보통 한 일주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이 눈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모르겠네요. 눈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보통 2주 간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네. 점점 심해지고 네. 일주일째 가장 증상이 심하고요. 어허.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 점점 회복되기 때문에 네. 이 질병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네. 매일 병원에 오라고 하는데 네. 눈병이 나아지지 않고 심해지기 때문에 네. 막 불만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다른 어떤 눈병보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네. 질병에 대해서 좀 더 환자분들께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유행성 각기말 걸리면 병원에 계속 가는데 더 심해지거든요. 아, 이 병원 다 옮기잖아요. 나. 그게 딱 2주거든. 그런 경우 있죠. 네, 맞습니다. 안과 의사들 사이에서 농담 삼아 한 열흘 지난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를 받은 의사가 네. 명이다. 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실제로.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경험하고 예, 있어요. 예. 근데 그 전염성이면요. 그 접촉에 의한 게 많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손만 잡아도 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눈만 탁 이렇게 쳐다봐도 되는 건지 또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 각결막염이 걸렸다 그래갖고 아우 올뭇감 앉아 이러면 또 섭섭하잖아. 아, 같이 그렇지. 배신 때렸다 그러고 그러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아하. 이거는? 네. 유행성 각결막염이나 아폴로 눈병 같은 전염성 눈병은 손을 통해서 옮기게 됩니다. 네. 눈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눈이 불편하고 눈물이 나기 때문에 네. 눈에 손이 자주 갑니다. 예. 눈을 만지면 눈에 있는 눈물과 눈곱을 통해서 그런 바이러스가 손에 묻고요. 네. 이 바이러스가 묻어진 손을 씻지 않고 음. 여러 사람이 쓰는 뭐 엘리베이터 그 아. 버튼이라든지 맞다, 맞다. 문 손잡이, 예. 집에서 쓰는 뭐 공중 전화기나 네. 냉장고 문, 맞네요. 현관문을 잡게 되고 네. 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그 눈병 걸린 사람이 잡았던 물건을 이제 만지고 모른 상태에서 자기가 눈이 불편해서 비비면 또 네. 걸릴 수 있고요. 어. 또 심리적일 수도 있지만 옆에 눈병 환자가 있으면 평소 때보다 눈이 더 가렵고 불편하고 괜히 또 그래. 네, 괜히 또 가렵거든요. 아니, 지금 오늘 원장님 뵈니까 눈이 지금 가려워서 가려워요. 아니, 얘기하니까. 예. 모르고 걸리는 방법은 자신이 눈병에 걸린 줄 모르고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환자분이 갈 경우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옮아오는 눈병이 대부분 눈병인지 모르고 간 사람이 과 같이 수영했을 때 네. 물을 통해서 옮을 수가 있기 수영장 안 가야 되겠다. 네, 이게 유병 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원을 한두 번 가서는 될 게 아닐 것 같은데 병원에 가면 그럼 어떤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네, 결막염 치료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일단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한약을 쓰게 되고요. 눈이 붓고 충혈되고 따갑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염제 한약을 처방받아 쓰게 됩니다. 네. 또 눈이 심하게 부을 때는 냉찜질도 도움이 되고요. 아하. 눈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힘드신 분들은 진통소염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부종을 깔아앉히는 주사 치료를 간혹가다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행성 각결막염의 경우는 치료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주일까지는 유행성 각결막염과 아폴로 눈병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아폴로 눈병은 일주일이 지나면 끝입니다. 그냥 깔아 끝이 나는데 유행성 각결막염은 일주일 후부터 각막 합병증과 결막 합병증이 따라옵니다. 아이고야.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해서 증폭을 하고요. 네. 일주일째 가장 많이 증폭된 상태에서 생기는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는데요. 먼저 결막에 우유 찌꺼기 같은 하얀 위막이 생깁니다. 위막이라고 하는 게 결막과 실제로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고 네. 얹혀져 있다고 해서 예. 가짜막이라고 합니다. 위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막이 생기면 눈도 많이 붓고 이물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위막이 생기면 또 그거를 그때그때 마취한 다음에 면봉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한 번 제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오늘 만약에 100을 제거하고 이틀 뒤에 보면 한
70에서 60 아, 정도로 또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네. 생길 때까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막을 제거 안 하고 지나가면 진성막이 됩니다. 완전히 달라붙어요. 오. 아이고야. 그러면 이렇게 막이 생기면 결막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그 막은 안 떨어진 아이고.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눈에 결석이라고 해서 노란 기름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예. 건조증 같은 것들도 심해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각막 합병증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막은 우리가 사물을 보게 해주는 까만 동자. 예, 네. 까만 동자입니다. 투명한 유리처럼 투명해야 될 조직인데요. 네. 일주 후부터 각막의 합병증으로 각막 세사가 있습니다. 가느다란 그런 실 같은 조직인데요. 그 세사가 검은 동자에 붙게 되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실이 당겨지기 때문에 되게 따가워요. 그렇겠네. 그리고 너무 많이 끼어 있을 상태에서 눈을 깜빡이면 검은 동자가 벗겨지는 각막 예. 찰과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고야. 우리 각막이라는 조직은 미세한 그런 신경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피부 벗겨진 것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아, 그죠. 눈을 못 뜰 정도로 눈물이 나고 예. 울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심하게 검은 동자가 벗겨질 때는 치료용 콘택트 렌즈를 눈 안에 넣어서 눈을 보호해야 됩니다. 네. 어. 치료용 렌즈가 또 따로 예. 있나 보죠? 콘택트 렌즈 중에서 좀 네. 특수한 치료용 렌즈가 안과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렌즈를 넣고 중간에 빼지 않고 일주일 동안 놔두면 네. 그 일주일 동안 통증을 반으로 줄이고 네네. 각막 상피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줘서 좀 더 네. 효과적으로 편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눈병 걸려본 적이 혹시 눈병 안 걸려본 적이 있습니까? 안 걸려보신 분? 걸려봤죠. 걸려봤죠. 네. 없죠. 다 네. 걸려. 어떻습니까, 근데? 예,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습니까? 안 끼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맨눈으로 다니는 게 낫습니까?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글라스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어허. 안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자신의 눈이 충혈되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까봐 음. 가리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눈병 쳐다보면 온다고 아하. 생각하셔서 나의 소중한 우리 손주들이 예. 혹시나 나를 통해서 눈을 예, 쳐다보고 예, 예, 눈병이 걸리실까봐 노파심에 또 안대를 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안대를 하게 되면 그 눈병 때문에 생기는 그런 눈곱과 네. 눈물들이 꺼지에 많이 묻게 되는데요. 있죠. 그 안대를 매일 교환을 해줄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을 건데 아하. 매일 교환을 못 하게 되면 더운 여름에 그러한 아이고. 꺼즈가 예. 세균의 온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세균 덩어리를 눈에 달고 네.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2차적인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네. 있어서 안대보다는 오히려 눈부심을 막아주고 그리고 또 혐오감을 줄여줄 수 있는 선글라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저희가 지금 눈병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런 눈병이 있대요. 어떤? 기침에 콧물이 나고 편도가 아파서 누가 봐도 이건 감기다. 어떻게 절 진단하신 줄 알았어요. 감기, 지금 저를. 지금 그러시죠? 예, 목 아프고 막. 그런데 자꾸 눈곱이 끼고 눈물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 감기인 줄 알았더니 눈병이다. 그래요. 이런 눈병이 있습니까? 예. 아이들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감기를 할 때 간혹 노란색 덩어리 눈곱이 덕지덕지 끼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네네. 있으실 거고요. 있죠. 또 네. 목감기를 하시는 성인분들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좀 컬컬하고 아팠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곱이 많이 꼈다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것을 그 인두결막열이라고 하고요. 인두는 목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목이 붓고 예. 결막 눈에 결막염이 생기고 예. 열이 납니다. 아. 보통 목감기에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두결막열. 열이라고 특이하네. 하고 네. 목감기 하시면서 열이 좀 나면서 눈곱이 끼는 건데요. 네. 열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네. 보통 목하고 결막염하고 연관짓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바이러스성 결막염인데요. 네. 특이하게도 유행성 각결막염과 인두결막열의 바이러스는 같은 아데노 바이러스입니다. 예. 하지만 그 형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인두결막열의 아데노 바이러스는 감기 쪽이 더 강하고요. 예. 유행성 각결막염의 아데노 바이러스는 네네. 결막염 쪽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특징적으로 목이 붓고 열이 좀 나면서 눈곱이 굉장히 많이 껴요. 예. 놀랄 정도로 많이 낀다고 예, 합니다. 예. 노란색 덩어리 눈곱이 덕지덕지 붙어서 오시는데요. 안약만 잘 쓰신다면 큰 후유증 없이 예. 빠르면 2, 3일 만에 낫는 경우가 오, 좀 있습니다. 2, 3일 만에. 그런데 꼭 감기 치료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아. 감기 아니, 때문에 생겼기 지금, 때문에. 지금 여쭤보려고 근데 인두결막열은 그러면 목으로 왔어요? 눈으로 왔어요? 어디 출처가 달라요? 거의 같이 와요?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 눈으로 먼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목이 온 다음에 또 눈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제가 환자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이 염증의 양상은 인두결막염인데 목 아파요? 했는데 목은 안 아프시대요. 예.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결막염이 있기 때문에 안약을 쓰고 봅시다 했는데 그 다음번 이틀 뒤에 오셨을 때 열나고 목 아파요 예.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니 감기랑 같이 비슷하게 온다고 특이하네. 그러면 이거 역시 예.
인두결막열도 전염성이 있는 오, 거네요. 맞네. 그죠? 예,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염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눈병이나 유행성 각결막염과 같이 눈에서 눈으로의 전염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예. 단기에 이렇게 전염되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격리나 주의를 하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안과의사들이 눈을 보면 이게 바이러스인 눈결막열인지 유행성 각결막염인지 구분은 가능하나 네. 일반인들이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충혈되고 눈곱이 끼신다면 네, 네, 네. 안과에서 네. 확인을 하시는 게 네. 안전합니다. 유행성 그 각결막염을 결막염. 앓으면 아 발음 진짜 어려워요. 예, 예. 네. 시력이 떨어지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나도 모르는 새에 누구한테 옮아갖고 그것도 억울한데 시력까지 떨어진다 안 그러면 되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미연에 막으려면 사람들을 아예 안 만날 수도 없고 안대를 끼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유행성 각결막염 일주 후부터 각막 세사나 뭐 벗겨짐도 있고요. 네. 그 점상 각막염과 상피하 침착이라는 것 때문에 네. 시력이 떨어지는데 쉽게 말해 흰자의 하얀색 점 같은 것들이 눈을 덮으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침범했을 때 우리 검은 동자인 각막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나와서 그런 바이러스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예. 그 우리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예. 검은 동자의 각막에 이렇게 흉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요. 이게 싸움의 상처들이죠. 네. 그게 다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유독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점상각막염이나 상피하 침착이 관찰이 되면 네. 안과 의사의 지시대로 네. 약한 스테로이드를 충분히 써서 어. 깔아앉힐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치료 시기가 있습니다. 그 2주 안에 잘 치료만 받는다면 큰 예. 후유증 없이 나을 수가 있는데 예. 시간 지나면 낫겠지 하고 일주일 후부터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유행성 각결막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시기는 일주 후부터 그렇죠. 끝나는 예. 2주까지입니다. 근데 한 3주나 한 달 뒤에 오시면서 선생님 눈이 갑자기 좀 침침해졌어요 예, 예. 아이고. 라고 오시는 분들 보면 예. 한 달 전에 눈병을 치료받으셨다가 안 아. 오셨던 분들입니다. 치료 안 한 상태로는 고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네. 치료를 한다 해도 호전과 재발을 반복해서 예. 계속 악화됐다가 좋아졌다가 이렇게 반복돼서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고정이 되면 수년 동안 또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반드시 눈병 끝날 때까지 네. 각막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의사 표현을 못하는 우리 아기들, 예. 의사 표현을 못하는 우리 아기들, 예. 돌전의 아기들 같은 경우는 아기들의 면역력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제 경험상에는 돌전의 아기들이 유행성 각결막염에 걸리면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합병증을 다 겪는 경우가 아이고. 많았거든요. 예. 그리고 돌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은 자기는 의사 표현을 잘 못해요. 뭐가 그렇죠. 잘 보이고 뭐가 잘 예, 안 예, 보이는지를 예, 예. 모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 각막을 잘 확인하고 네.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또 한 명 안타까우신 분들은 네. 임산부입니다. 임산부입니다. 왜요? 임산부들은 아. 임신 중이시기 때문에 약에 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네. 실제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은 항생제 안약 하나 정도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스테로이드 안약이나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약들은 금기입니다. 그렇겠죠. 임신 시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에 쓰는 게 한계가 있으셔서 안타깝지만 2주 동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지만 온몸으로 좀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만약에 후유증이 남거나 합병증이 있으면 제가 치료를 해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근데 뭐 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죠? 그래서 안 걸리고 싶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동네방네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다 옮기지 않고 이제 조용히 혼자 끝내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이게 혼자 막 수공방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네, 손을 통해서 옮기기 때문에 네. 눈병 걸리신 분들이 눈이 불편해서 눈에 손을 대신다면 네. 반드시 흐르는 물에 음. 세척제를 이용해서 손을 잘 씻으셔야 되고요. 집안 식구들과는 수건, 비누 따로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메르스처럼 호흡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방에 계속 틀어박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 근데 네, 네. 가족들이 눈치는 분명히 줄 네, 네,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 손을 잘 씻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목욕탕이나 뭐 수영장 같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당연히 가시면 안 되고요. 되죠. 네. 그리고 눈이 충혈되고 이상이 있을 때 또 만약에 모르고 네. 만약에 목욕탕에 가시는 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눈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충혈되고 이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그렇게 뭐 오염된 물이 눈 안에 들어가면 염증을 앓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2차적인 세균
유행성 감염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어서 예. 여러 그런 수영장 목욕탕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예. 뭐 찌개 같이 먹어도 되나요? 먹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네네. 수건. 작년에 네. 저희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예. 눈병에 걸리셨는데 네.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이 예. 탈모력이었습니다. 아. 매일 목욕을 하셔야지 하셔야 되네. 이 예, 컨디션이 예, 좋아지는데 예. 눈병에 걸리셔서 2주 내내 치료 오실 때마다 선생님 그래서 목욕탕은 네, 언제부터 네, 가실 네, 수 네,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예. 최대한 2주 동안 제가 어머니 못 가시게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좋은 정보. 예. 유행하고 꿀팁을. 전염되고 그러면 뭐 허구헌나 대한민국 안과사들은 눈이 뭐 벌겋게 되셔야 되는데 네. 우리 원장님 얼굴 눈 보면은 예.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죠. 예. 분명히 핸섬하죠.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비결이 그러니까 있다. 이 예. 여름철 전염병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아하. 저는 아직까지는 유행성 각혈망염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어허. 그 비결은 예. 저는 진료실 안에서 절대로 제 눈을 비비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자기 눈을 그래. 어떻게 가려운데 모르는 거 어떻게. 본인이 모르는 거지. 안경 끼고 있잖아요. 네.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아폴로 눈병에 한번 걸려서 그때 제가 안과 의사였습니다. 예. 그때 고생을 한 이후부터는 예. 절대로 안과 안에서는 눈을 안 비비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눈이 가려우면 어떡합니까? 안과 안에는 알레르기 안약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약을 넣어주면 되고요. 예. 그리고 눈병 환자를 항상 보기 때문에 네. 눈병 환자 다음에 또 다른 눈병에 안 걸리는 환자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병 환자를 보게 되면 항상 흐르는 물에 세척제를 이용해서 손을 잘 씻고요. 그것도 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는 알코올 소독제로 예. 한 번 더 손을 씻은 다음에 환자를 예. 보게 합니다. 병원에 그 소스하고 많이 나오겠다. 원장님 근데 미국은 그때 많이 실수로 겁인 게 아니라 환자 안 보려고 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학교 안 가려고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그때 의국에 처박혀서 엄청나게 자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의국에 계실 때 레지던트 때에 눈에 눈병 걸렸다 그러면 좀 약간 의국 선배들한테도 혼나고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얼마나 야단을 쳤겠어요. 아유 고생하셨네 정말. 네. 네, 자 이렇게 여름철 전염성 눈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괴로운 두 눈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 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제가 컨디션만 좋았으면 눈이 부시게 할 텐데.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참 뭐 노랫말처럼 이게 좀 서정적이거나 은유적으로 쓸 때는 참 멋진 말인데 네. 안과에서는 눈 건강에는 좋지 않은 단어예요. 안 좋지. 눈이 부시거나 시린 대표적인 그 질병이 안구 건조증. 원장님, 이 장마철이고 눅눅해지고 막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눈이 건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히려 습도가 많아가지고 이 안구 건조증이 생깁니까? 예, 1년 4계절 중에 건조증이 가장 심한 계절은 뭐니 해도 습도가 낮고 네. 따뜻한 히터를 틀게 되는 겨울입니다. 아하, 그렇죠. 네. 겨울을 제외한 두 번째로 건조증이 심한 계절은 여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여름철 건조증의 원인은 네. 바로 에어컨입니다. 아하.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네. 눈을 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있는 눈물이 빨리 증발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면 좀 더 뻑뻑해지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면서 네. 또 일을 합니다. 예. 그 공간 안에서 에어컨을까지 튼다면 예. 아무래도 환기도 못하는데 더 건조해지니까 눈이 더 마르고 뻑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 밖에 나가면요 음. 너도 나도 안구 건조증이라고 인공눈물 이렇게 막 뿌리고 맞아요. 다니지 또 곧 있으면 뭐 유행성 눈병이 온다 그러지 이거 눈 뜨고 제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니까요 정말 참 난 진짜 이것도 혹시 눈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난 눈물 한 방울이 안 흘러. 아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막 통곡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 난 눈물 한 방울이 안 나와. 내가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었나? 그건 절대 아닌데 어머 이거 병인가 봐. 그래 결심했어. 빨리 안과 가야지. 아니 잘한다 진짜. 나는
그냥 바람만 맞아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누가 옆에서 삼겹살 굽는데 그 연기만 맡아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또 남의 그 영화실 갔는데 상주는 안 우는데 왜 내가 대신 막 우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아, 웃으면 안 돼. 이거는 틀림없이 병이라니까. 그래, 결심했어. 빨리 안고 가야지. 야. 여태 했던 연기 중에 진짜 특히 마지막에 그 뭐 영화실 같은데 그 대본에도 없는 건데 그걸 또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아유, 원장님. 네. 근데요, 이거 한쪽에는요, 눈물이 너무 안 나갖고 문제고, 한쪽에는 너무 눈물이 줄줄 흘러서 문제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예, 말씀하신 둘 다 안구건조증 증상입니다. 둘 다 안구건조증 증상입니다. 아하. 그래요? 안구건조증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 눈에는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샘이 있는데요. 예. 이 눈물샘에서 눈물 분비가 줄어들면 눈물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눈이 건조해집니다. 네. 이게 한 가지 원인이고요. 눈물샘에서 눈물 분비가 정상이더라도 눈에서 눈물이 빨리 증발을 해버리면 분비되는 그 속도를 증발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못 네. 따라가면 건조해지는 거죠.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눈에서 눈물이 빨리 증발을 해버리면 바람 같은 그런 외부 자극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 네. 눈물이 쏟아집니다. 아. 이렇게 하면 오시는 어르신들이 예. 특히 겨울철에 눈물이 예. 많이 나서 오시는데 예. 눈물이 건조해서 눈물이 좀 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데 그러게. 왜 건조하다고 맞아. 이야기를 그렇지. 하시는데 이상한 분 아니야? 이거 네. 면허는 있어요? 막 이럴 수 있겠다. 그죠?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 눈에 눈물샘은 두 개가 있습니다. 주 네. 눈물샘과 부 눈물샘이 있는데요. 네. 주 눈물샘은 우리 평상시에 눈을 항상 촉촉하게 일정 양이 분비돼서 적셔주는 역할을 하고요. 부 눈물샘은 연기가 들어간다든지 예. 눈이 뭐 갑자기 어디에 찔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눈을 보호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네. 그런 반사적인 눈물을 네. 이렇게 쏟아내는 눈물. 드라마 보고 나오는 눈물은요? 그건 감정적인 눈물이니까 네, 그것도 부눈물샘에서 부눈물샘에서 나온다고 볼 수 나오는 있을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주 눈물샘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눈에서 빨리 바람이 들어가서 예. 그런 자극이 되면 부눈물샘에서 계속 눈물을 분비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눈물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눈물입니다. 아. 그만큼 눈물층이 불안정하고 예. 건조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겨울처럼 바람 불 때 눈물 많이 나는 걸 줄이는 방법은 네. 인공 눈물 중에서 눈을 좀 코팅하는 눈물층을 강화시키는 인공 눈물이 있습니다. 네. 그걸 외출 전에 미리 한번 넣고 나가신다든지 아하. 창이 큰 보안경이 좋습니다. 바람막이. 보안경. 사실 요즘에는 또 눈을 건조하게 하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누구나 다 이렇게 안구 건조는 맞아. 갖고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안구 건조증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원래 안과에서 안구 건조증이 작아진다는 뭐 눈이 뻑뻑하다, 너무 뻑뻑해서 콘택트 렌즈를 못한다, 바람 불면 눈 시리다 이런 증상들에서 몇 개 중에 몇 개 하면 뭐 안구 건조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있지만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안과 의사들이 안구 건조증을 진단할 때 쓰는 방법은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뭡니까? 드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앞서 설명드렸듯이 네. 우리 눈물층이 건강해야지 그 안구 건조증이 적은 건데요. 네. 눈물층이 불안정한 안구 건조증 환자분들은 눈을 오래 뜨기가 힘듭니다. 예. 눈을 자주 깜빡이게 되고 오래 뜨고 있으면 따가워서 눈을 감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는 방법인데요. 네. 준비물은 스마트폰의 스타워치입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이 준비된 MC 아닙니까? 방금 멘탈 싹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네. 뭐 거울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눈을 자연스럽게 감았다가 네. 뜨는 순간에 스타워치 스타트를 누르고요. 아 눈을 예. 자연스럽게 뜨고 계시다가 눈이 시리거나 따가워서 자연스럽게 감길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을 감아요? 콩쿨러들 눈을 일단 감으시고 이제 눈싸움이 이것도 사실 자존심 경기입니다. 이건.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런 음악이 뭐 장장장 들어가겠죠. 감아서 눈 뜨십시오. 눈. 벌써 간지러워요. 감아서 이거 잡고. 간지러워. 나도 까만서. 정준이 승. 10초가 안 됐어. 아니요, 저도 아니요. 까먹었어요. 강 박사님이 9점 몇 초에서 끝났고 준희 아나운서가 10초가 안 됐고 선민 씨가 딱 그다음 힘든데요? 10초가 이렇게 힘드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자 눈 감았다가 하나 둘 셋.
이게 조명이 있으니까 눈을 오래 뜨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 7초다, 7초. 7초다. 와. 예.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네. 이게 자연스럽게 눈이 불편해서 감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감으시면 되는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 오래 뜨고 있는 건 오히려 오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길 때 그냥 다 그 시간을 측정하시면 되고요. 대략적으로 눈을 좀 뜨고 예. 안 감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이 20초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눈물 막 나면서까지 버티는 거 말고요. 자연스럽게 버티는 20초. 시간이 20초 이상이라면 이거는 눈물왕입니다. 눈물왕이다. 엄청 예. 그 눈물층이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예, 예. 보통 10에서 15초 정도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있으시다면 네. 아주 양호한 눈물층을 그거 가지고 계신 불가능할 것 거고요. 같아요. 예. 내가 사실 아까 네. 쟀지만 9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사이에 3초 때 깜빡거렸어요. 깜빡이랬어, 그 사이에? 몰랐죠? 몰랐지. 야. 5초에서 10초 정도면 예. 안구 건조증의 한 주의 정도 되고요. 제가 그러네. 제 네. 7초니까. 5초를 못 버티신다면 그만 안구 건조증이라고. 강박사님 3초. 평균적으로 생리적인 눈 깜빡임을 네. 5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일상생활 할 때 보통 한 5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데 예. 그런 생리적인 그런 그 눈 뜨고 있는 시간을 못 지키는 네. 경우가 예. 안구 건조증이죠. 그렇군요. 안구 건조증이 매년 저를 포함해서 2%씩 늘고 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 사실은 예. 그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래서 예. 안구 건조증이라는데 왜 눈물이 나지? 저도. 이걸 말라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했는데 이게 왜 자꾸 증가하는 거죠? 어허. 먼저 분비 감소를 보면 이제 안구 건조증 첫 번째 원인이 음. 눈물샘에서 분비 감소라고 설명을 네네. 드렸는데 가장 흔한 분비 감소는 노화입니다. 아하. 노화. 40대 이후부터는 네. 자연적인 우리 눈물 분비가 줄어든다고 예. 알려져 있고요. 예. 5, 60대가 되면서 더 좀 심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그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질환으로 류마티스 질환들 있고요. 면역 질환이잖아요. 네,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인데 그렇죠. 예. 류마티스 질환 중에 뭐 루퍼스라든지 아하, 그리고 예. 쇼그렌 증후군이 있습니다. 쇼그렌 증후군 하면 이제 안구 건조증을 대표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눈물샘과 침샘의 자가 면역 때문에 그 조직들이 파괴가 돼 버리기 네네. 때문에 침도 안 나오고 눈물도 안 나와요. 아이고야. 갑상선 질환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네. 갑상선 항진증 경우는 물론 저하증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네. 안구 돌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잖아요. 눈이 예. 돌출되면 눈 깜빡임이 줄어들고 아하. 눈이 완전히 안 감기기 때문에 네. 노출성 결막염이 생기고 또 예.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실제 눈물 분비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먹는 약에도 눈물 분비를 줄이는 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으로 우리 알레르기가 걸렸을 때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네. 눈물 분비를 줄여준다고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 외에 뭐 우울증 약이라든지 뭐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약들도 네. 또 건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복합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또 치료에도 음.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이 안구 건조증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게 치료가 안 된다. 네.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처럼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데 진짜 이게 안구 건조증이 치료가 안 됩니까? 예. 흔히들 안구 건조증을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요즘 또 많은 좋은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음. 치료가 가능하고 증상을 많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뭐 약을 하나 써가지고 아예 없어지는 질환이 아니고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또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예.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고 알람을 끈다. 그렇죠. 버스를 타면 지루하니까 음악을 듣거나 기사를 본다. 그렇죠. 사무실 가면 하루 종일 컴퓨터 하고 음. 또 귀가할 때 휴대폰 보면서 귀가하고 네.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네. 자기 전까지 SNS를 또 하면서 네. 잠든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자는 시간 빼고는 네. 거의 다 또 예. IT를 보게 됩니다. 꿈에서도 때문에- SNS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 환경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치료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눈물층에 대한 치료가 들어갑니다. 네. 먼저 우리 이제 이 환자분이 안구 건조증이 얼마나 심한가 안 심한가를 이제 안과를 방문하시면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네. 크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눈물막 파괴 시간 검사인데요. 네. 우리 눈을 깜빡거릴 때 우리 방금 전에 간이 테스트한 네네. 것처럼 눈물층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네네. 보는 건데요. 네. 특수 시약을 이용해서 넣고 방금 전에 하신 것처럼 눈을 감았다가 뜨고 감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예. 그 시간을 측정하면서 눈물층도 좀 자세하게 보는데요. 네.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눈물층이 불안정한 거죠. 그 시간을 측정을 하고
눈물 분비량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리트머스 종이 같은 작은 종이를 네. 눈 안쪽에 넣어서 눈물 분비가 얼마나 되는가를 5분 동안 보는데요. 아이고야. 눈물 분비가 안 되는 분들은 그 적시는 그 길이가 5mm도 안 내려옵니다. 이런 경우는 눈물샘의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눈물샘에서 눈물을 제대로 밖으로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눈물샘의 만성염증을 예. 치료하는 안약도 이미 오래전에 개발되어 나와 있기 예.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또 쓰고 다 치료를 받으셨어요. 예.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까지 충분히 쓰신다면 네. 눈물 분비를 충분히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그 안구 건조증에 눈 기름샘 청소 뭐 어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보니까 좀 혹하던데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네. 최근 한 2, 3년 동안 저희 안과계에서 가장 핫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그런 안검염의 치료입니다. 그게 눈꺼풀 염증의 치료인데요. 안구 건조증 원인 두 번째가 눈물이 빨리 증발하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건조해지는데 그 증발의 원인이 휴대폰을 많이 봐서도 그렇지만 안검염, 그러니까 기름을 만드는 그런 메이보미안 선의 그런 염증으로 인해서 기름이 뻑뻑해지고 심하면 그 기름 분비선이 막혀서 기름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네. 눈물 증발을 억제해주는 기름샘 문제로 네. 건조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해서 건조증을 이제 또 같이 치료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기름샘 청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세안을 하실 때 눈 주변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안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면봉으로 눈꺼풀, 속눈썹 안쪽입니다. 그 안에 보면 노란색 동그란 점들이 보이실 건데 그 부분을 닦아주신다고 하는데 어린이 샴푸, 아기들 샴푸를 쓰는 이유는 아기들 샴푸는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가 않아요. 어른들 샴푸는 따갑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게 잘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예. 어느 정도의 양을 희석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과에서는 눈 세척 전용 그런 세척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눈꺼풀을 염증도 가라앉히고 또 보습도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검염이 심해서 그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눈꺼풀 세정제를 구입하셔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 심해서 잘 안 나오고 뭐 뻑뻑한 경우는 치료하는 기계들도 나와 있습니다. 안과에서 그 실제 온열을 하면서 직접 짜주는 그런 기계도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IPL 레이저, 네, 네. IPL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런 메이보니안 선의 기름층을 또 치료해주는 방법도 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치료를 받더라도 해도 또 재발하고 반복적으로 네. 또 악화가 됐다가 좋아졌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꾸준히 자기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입니다. 온찜질. 네. 아하. 온도는 보통 한 42도에서 45도 정도 좀 따끈할 우리 오. 그것도 좀 따끈합니다. 우리 네, 목욕탕에 그렇죠. 40도 예, 넘으면 40도 뜨끈하죠. 뜨겁죠. 화상 입지 않을 정도의 따끈하게 한 다음에 눈 위에 올리고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를 해주신다면 한 시간은 2분에서 5분 정도 예. 적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눈에 있는 그런 기름들도 빠지고 굉장히 개운해질 수가 있고 좋네요. 매일 하신다면 안구 건조증 증상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가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귀찮으시면 구입하셔서 그냥 네. 매일 받으시면 좋죠. 그렇군요. 예. 참 문득 이 속담이 떠오릅니다. 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 그렇죠. 참 소중한 눈인데 눈을 그만큼 아끼며 사는 분들은 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소중한 눈을 더 밝고 생생하게 지키는 방법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볼게요. 네, 거친 햇빛과 불안한 눈빛과 자, 거친 햇빛과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콘크리트. 그 중심에 우리 변석호 원장님이 계십니다. 네. 자, 여러분의 눈 건강 챙겨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왜 선글라스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좀 패션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선글라스를 필수품으로 끼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선글라스 끼고 안 끼고 여름철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필수다. 예. 자외선이 우리 눈에 많은 그런 질환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눈 질환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여러분 다들 아시는 백내장입니다. 백내장. 네. 백내장은 노화와 함께 또 자외선 노출 빈도가 높으신 분들에게도 더 잘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세계적인 실명률 1위인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 예. 흡연과 더불어 자외선이 황반변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우리 흰자에서 검은 동자, 결막에서 각막으로 살이 자라 들어오는 익상편 또는 군날개. 어르신들은 예. 백태가 꼈다 하는 그런 네, 백태라고도 하는데요. 그것 네. 또한 자외선의 노출 아, 빈도가 높을수록 예.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미래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네. 젊었을 때부터 네. 이런 시기 어릴 때부터라도 네, 네. 좋습니다.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저는 더 걱정은 뭐냐면은 이 뭐 콘택트 렌즈 예. 이 물놀이 갈 때 포함 내려고 네.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물놀이 갈 때 콘택트 렌즈 끼고 가는 게 그게 건강에 안 좋죠. 물놀이 할 때 콘택트 렌즈 착용은 여러 가지 세균이나 다른 오염의 그렇겠죠. 위험,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콘택트 렌즈는 하드 렌즈로 알려진 RGB 렌즈와 소프트 렌즈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소프트 렌즈를 그렇죠. 착용하고 계실 네. 겁니다. 특히 이제 RGB 렌즈 같은 경우는 하드 렌즈 같은 경우는 예. 눈에 있는 눈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렌즈입니다. 예. 그 렌즈는 눈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음. 눈에 있는 눈물을 뺏어가지는 않아요. 예. 근데 소프트 렌즈는요, 그 부드러운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있는 눈물을 뺏어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눈이 건조해질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 눈의 검은 동자인 각막은 네. 모든 조직, 우리 인체 조직, 세포들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네. 혈관이 없는 조직이에요. 네. 그 흰자와 검은 동자 경계 부위에만 혈관이 있고 네.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막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대기 중에서 받고요. 눈 안에 있는 물에서 또 받게 되는데 네.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 대기에서 오는 산소 공급을 어느 정도 차단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차단이 되면 네. 검은 동자에 점상 각막염 같은 상처가 생기는데요. 네. 이러한 상처가 생긴 상태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음. 그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겠네. 세균이나 여러 예. 균이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불편하시더라도 네. 도수 물안경을 맞추셔서 아. 착용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물놀이 가서 렌즈를 끼고 계시다면 잠수하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 애들 보면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 서클 렌즈도 있고 뭐 칼라 렌즈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끼지 마.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애들 자꾸 끼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예, 중고등학생들 서클 렌즈, 칼라 네. 렌즈 많이 착용하는데요. 음.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또 칼라 렌즈를 원하는 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요. 검은 동자가 크고 선명하게 보이면 예뻐 음, 보이거든요. 사진 네.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오고 네.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렌즈는 대기 중에 산소가 각막으로 공급되는 것을 차단을 해주는데 네. 투명 렌즈도 그런데 거기에 색깔까지 입히니까 네. 아무래도 산소 그런 공급률이 더 떨어지게 돼서 네. 장기간 착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이상 매일 12시간 이상 착용을 하게 되면 눈에 생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검은 동자는 혈관이 없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렌즈를 착용하니까 각막은 검은 동자는 항상 산소가 고파요. 예. 산소 공급을 못 받으니까 대신 할 수 있는 거는 흰자에서 혈관을 끌어들입니다. 아. 주변부에서부터 점점 각막 신생 혈관이 생기게 되는데 예. 신생 혈관이 안으로 들어오면 생긴 부위는 약간 하얗게 혼탁이 돼요. 아이고야. 그럼 결론적으로 검은 동자를 좀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착용했던 렌즈가 작아지게 만드는 작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각막 중심부까지 이러한 나쁜 혈관이 자라오면 흉터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못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출혈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클 렌즈를 만약에 착용을 하셔야 된다면 네. 최대한 짧은 시간 착용하시는 게 좋죠. 뭐 행사가 있다든지 사진을 찍어야 된다든지 착용을 하고 색깔 있는 렌즈보다는 소프트 렌즈, 그냥 투명 소프트 렌즈가 낫고 소프트 렌즈보다는 산소 투과율이 더 좋은 하드 렌즈가 낫습니다. 네. 이것저것도 또 싫으시다면 그냥 근시 교정을 네. 라식이나 라섹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평상시 뭐 건포도, 호도, 블루베리, 그다음에 깻잎, 그다음에 당근 뭐 이런 거를 잘 챙겨 먹거든요. 그리고 달걀도 삶으면 노른자는 버려버리고 흰자를 주로 먹는데 제가 이런 게 먹는 게 눈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남들은 꼭 눈 영양제를 먹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먹고 먹는 걸로 먹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예. 저희가 안과에서 영양제를 권유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게 황반변성이거든요. 네. 60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세계 1위, 실명률 1위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황반변성의 원인이 네. 눈 뒤쪽에 망막에 있는 그 망막 색소상피가 있는데요. 예. 그 아래쪽에 있는 맥락막에서 나쁜 혈관이 올라오고 그런 눈에 있는 노폐물들이 제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함으로 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유명한 눈 영양제 하면 뭐 예전에는 당근이었습니다. 네, 비타민 A 당근, 풍부한 당근. 당근이었는데 요즘에는 뭐니 해도 루테인이라고 루테인, 하는데요. 예, 예. 이게 루테인 성분이 실제로 우리 황반에 있는 망막 색소상피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테인 1mg을 네. 식품으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네. 상추 같은 경우는 이 큰 한 소쿠리 네. 꽉 차가지고 먹어야 돼요. 상추만? 예. 상추만 예. 한다면요. 예. 계란 노른자에도 루테인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네. 루테인 1mg을 계란으로 먹으려면 한 40개 정도를 계란 한 먹어야 개를. 돼요. 예. 이게 식품으로 먹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예, 거죠. 예, 야.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식품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눈에 문제가 있거나 조금 더 미래의 눈 건강을 네.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영양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낫겠네요. 그렇군요. 예. 초식 동물이 눈이 좋겠네요. 그렇지. 토끼가 예. 상추 많이 먹으면. 네, 오늘은 여름철 눈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부산경남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름철 전염성 안질환은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외출 시 절대 눈을 비비지 마시고요. 사람이 많이 있는 공간에 가셨을 때는 손 소독제나 흐르는 물을 통해서 손을 잘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미래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눈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예. 저도 오늘 알았네요. 제가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는 거. 렌즈가 안 빠져가지고 와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변석구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